전차 군단 독일이 굴욕을 맛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레오파르트 2를 보유한 독일이 왜 폴란드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2026년 현재 그 충격적인 내막이 밝혀집니다.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성능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독일이 5년 걸린다고 했을 때 한국은 단 3개월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잠재운 한국의 미친 생산 능력과 그 뒤에 숨겨진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목격한 폴란드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정부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다름 아닌 전차의 종주국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문제는 그들의 태평한 태도였습니다. 폴란드 국경에는 전운이 감도는데 독일 측은 복잡한 계약 절차와 느긋한 생산 일정을 들이밀며 폴란드의 속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 초도 물량을 5년 뒤에나 완편이 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독일의 방산 시스템은 장인 정신에 기반한 수작업 공정이 많아 대량 생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만들듯 전차를 한 땀 한 땀 조립하고 있었으니 당장 러시아의 징역을 걱정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내일 터질지 모르는데 무기는 5년 뒤에 준다니 이는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자국군의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축을 지속해온 탓에 생산 라인은 멈춰 있었고 숙련공들은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폴란드 사절단이 독일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활기찬 생산 현장이 아니라 먼지 쌓인 기계들과 텅 빈 라인이었다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만 믿고 있었던 독일 방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절망했습니다. 이때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창원의 거대한 방산 공장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언제든 전면전에 대비해 물량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평화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는 변방의 가성비 제품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나토 표준도 아닌 아시아의 무기를 믿을 수 있나? 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죠. 그러나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눈앞의 적은 강대해지는데 동맹국들의 지원은 너무나도 느렸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폴란드 사절단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동화된 로봇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전차로 조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80대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 측 관계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3개월 뒤면 첫 물량을 받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한국군 납품을 위해 준비해둔 물량이 있었고 이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저력, K, 속도전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며 유사시 즉각적으로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평화에 젖어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할 때
우리는 오히려 생산 라인을 스마트 팩토리로 고도화시켰던 것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며칠 만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계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전차 K2 흑표의 성능은 폴란드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험준한 한국의 산악 지형을 누비기 위해 개발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진흙탕과 험지가 많은 폴란드의 전장 환경에 그야말로 맞춤 정장과도 같았습니다. 독일 전차가 평야에서의 전면전에 최적화된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라면 K2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적의 허를 찌르는 날렵한 무사였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승무원이 4명이 아닌 3명만 있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폴란드군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볼까요? 독일 레오파르트 2A7의 대당 가격은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에 육박하며 생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반면 한국의 K2는 그 절반 수준의 가격이면서도 방호력과 화력면에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납기 준수율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한국 제조업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독일은 우리에게 카탈로그를 보여줬지만 한국은 실물을 가져다 주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쟁국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전차 프로젝트는 정치적 갈등으로 지지부진했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가스터빈 엔진 특성상 유지 보수가 까다로워 폴란드의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한국의 디젤 엔진 기반 K2는 성능, 유지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속도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메워줄 솔루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인 2022년 12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하역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도입 계약 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관례를 완전히 파괴한 사건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항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직접 전차를 맞이하며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무기가 도착했다고 감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방산이 글로벌 메이저리그로 승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방산 분야에서 신속 대응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화를 내는 그 급한 성격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덕목이 되었다는 점,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외 유력 언론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는 한국이 세계의 무기고로 부상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유력지 디벨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독일 전차 산업이 한국에 완패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독일 방산업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제 무기의 신뢰가 한국제 무기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최고급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가 부럽다며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역시 기술력은 있지만 무기 수출 삼원칙 족쇄와 높은 생산 단가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조차 한국의 군사적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국들에게도 큰 위협이자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발성 구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K2 전차의 성공적인 인도는 고디어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다연 장로켓의 대규모 추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 한국산 무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아예 한국과 손잡고 자국 내에 K2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국을 넘어 한국을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파트너이자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만족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덕분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는 비록 독일 레오파르트 2 A7에 밀렸지만 성능 평가에서는 대등하다는 인정을 받았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이류가 아닌 초인류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창원과 거제, 사천 등 남부 산업 벨트입니다. 수주액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들 덕분에 한때 불황의 그늘이 드리웠던 지역 경제가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협력업체 수천 곳으로 퍼져나가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등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끈질긴 지원과 자체적인 R&D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이제 전쟁은 없다며 방위 산업을 사양 산업 취급할 때 우리는 묵묵히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바보 같은 뚝심이 전 세계가 안보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외교 지원 사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팀 코리아의 위력에 경쟁국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국방은 유럽이 챙겨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 구매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을 때조차 폴란드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며 한국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기술을 독점하고 아시아는 하청기지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 한국은 게임 체인저로서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요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이 원할 때 즉시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납기 능력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거만했던 유럽의 방산 귀족들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2026년 오늘 한국 방산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방위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원대한 포부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그 대가로 벌어들인 외화가 다시 우리 경제를 살찌우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대기업의 축제가 아닙니다. 전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2만 개가 넘습니다. 이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창원의 공장 기계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이웃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방산 수출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보일러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과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세대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1970년대 허허벌판에서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기름밥 먹으며 밤새워 기술을 익혔던 여러분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K2 전차도 K9 자주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깔아놓은 단단한 제조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우방국들을 도울 수 있는 정의의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폴란드의 들판을 달리는 K2 전차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고난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미래를 상징하는 주행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빚더미가 아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입니다. 지금의 방산 호황이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선배 세대가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독일이 주저할 때 한국은 달렸고 그 속도가 세계의 안보 지도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1번 자랑스럽다, 2번 더 지켜보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경제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